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0.5% 떨어졌고요. 44,36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홀로 상승하긴 했지만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9,649선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0.27%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이미 나온 것 같은데 포함해서 관련 일정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 중요한 일정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이번에도 CPI와 같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0.4%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0.3%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다행히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쪽에서는 0.3%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나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건수도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예상치 21만 7천 건을 하회를 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 강세 시장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10년물 국채 입찰에 이어서 오늘도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과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갈등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트럼프와 푸틴과 젤렌스키와 연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90분간 통화하면서 즉각적인 종전협상 개시에 합의를 했고요. 푸틴 같은 경우는 적대 행위에 대한 조속 중단, 평화전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을 즉각 개시하며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현재 트럼프와 젤렌스키에 대한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의 자원 접근 요구에 젤렌스키가 호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며 미국과 공동 조치를 정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히토류를 제공하면서 안보 협력 의사에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용적이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미국 파병에 반대를 하면서 2014년 이전 국경으로의 복귀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을 미국 국방장관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다국적군 유럽 중심의 주둔 방식을 통해서 안보 보장 방안을 언급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영토 문제에 관해서 현 전선 유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동부 점령지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점령지를 일부 반환과 상호 영토 교환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협상이 꼭 종전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무역 정책을 아무래도 한층 더 격화시킬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얘기에 있어서 달러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면서 유로화는 상승폭을 줄였고 멕시코 페소는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화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카롤라인 리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의 회담 전 관세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오후 1시 기준으로 미동부 기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거라고 강조를 했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를 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됐으며 백악관은 아직 관세 산정 방식과 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고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즉각 시행되기보다는 아마 향후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에 이 입장을 밝힌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들 정리해 주시죠.
네, 엊그저께 있어서 어제도 파월 연준 의장은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부분들을 발표를 했으며 연준은 아직 금리 조정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2%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오늘 지표가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완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오늘 지표로 아직 연준이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금리 조정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또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유동성 축소 속도, QT 속도를 늦추고 일정 수준에서는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 2%의 목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정책 프레임워크에 재검토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하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이번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영향 역할을 분석 중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사실 바로 이 시간 전에 CPI 발표 직전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필요하며 연준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며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와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연준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둘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 효율부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아주 커다랗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안에서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테슬라가 7%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졌는데 바로 이 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간 이쪽에 집중한 근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에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향후 4개월간 미국 정부 효율성부 도지에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테슬라의 출근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현재 DOG에서 현재 연방 예산 2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가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 및 정보활동 참여로 인한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와 동시에 현재 테슬라의 대부분의 가장 커다란 매출은 전기차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가 대부분은 민주당의 지지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겹치게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제자 상승세를 어느 정도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트 중고점사는 오늘 기준으로 테슬라에 대한 신규 분석을 발표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여전히 자율주행과 로봇공학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며 에너지 저장 사업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이 향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벤치마크는 현재 저가 매수 시점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475달러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어제자 장외에서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서 소폭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발표 내용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따르면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10시 49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3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